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의 박수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많이 좀 좋지가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긴급 시황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수급들의 움직임을 좀 체킹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쪽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 또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계약 건수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략 9,5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정확한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현물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혹시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만들어진다면 뭐 그 부분에 따른 해지 개념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우리 시장에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때 상식을 좀 깨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눈 반짝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선물 쪽에서 9,500억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현물 시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좀 보게 되면, 자, 이 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장중에도 우리가 체킹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나스닥 100의 움직임과 S&P 500 선물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뭐 시장 흐름에 따른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수로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었던 흐름들이었는데, 워낙 미국에서의 재정 정책과 그리고 금융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강력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재정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1조 달러를 풀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뭐 그에 따른 FOMC에서 금리 갑자기 발표했죠.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제로 금리까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금통위에서 0.5%를 내리면서 0.75% 거의 0%대 금리까지 내려오고, 그에 따른 이제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재정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현상에 따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일본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와 심선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플러스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마이너스 1.8, 뭐 마이너스 1.5 정도로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에 따른 또 우리가 이런 수급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런 시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프로그램의 매수 흐름들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얼마만큼 현물 매수를 해주냐라는 부분들인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면 선물과 현물의 괴리감을 표현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백오데이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자,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 뭐라고 하죠? 컨텐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오데이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은 보면 아무리 많이 내려가더라도 베이시스상의 괴리감이 거의 마이너스 2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7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7까지. 상당히 프로그램 현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영향을 시장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어느 정도의 뭐
오류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토픽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오늘 뭐 플러스 0.19를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잠깐 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68까지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좀 많이 단기간에 소위 얘기해서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죠. 이런 짧은 기간 안에 24,000포인트까지 갔던 부분들이 16,000포인트까지 그것도 대략 약 한 달 만에 내려왔다라는 건 그전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정도까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이 될 때 15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리먼 브로더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도의 가파른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옆에 이제 다우존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좀 키워주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거의 2만 포인트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거의 3만 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한 달 만에 2만 포인트까지 내려왔다는 건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식을 벗어나는 소위 얘기해서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참 재밌는 게 원래 현물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게 되면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고, 그 안전자산 중에서 우리가 금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온스당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524달러까지 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렇게 해서 단기간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다가 오히려 지금 안전자산까지 같이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인 상식들이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되나요?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좀 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약간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기사를 봤는데 강남에 지금 현재 급매로 해서 5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이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상승이라든지 하락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 또한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좀 시장이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고, 어떤 기준점이 없이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코스닥이 몇 포인트 찍고 있다, 뭐 코스피가 몇 포인트 찍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너무나 악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진단키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V자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저점인지는 아직까지 흐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제가 최근에 들어서 방송을 많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리 피킹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씩 모아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한 저점이라고는 신호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한 단기간 하락 부분들을 그냥 마냥 쳐다만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뭐 선물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지금 현재 뭐 안전자산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은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가 금방 또 도래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에 너무 스트레스라든지 너무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패닉 상태에 놓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모아가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해주고 가장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그에 따른 금융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황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긴급 시황을 점검을 했지만 뾰족한 답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저점을 만들어 나갈지 신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 긴급 시황 판단을 해서 이제부터는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뭐 그때까지 조금 인내하시고 어금니 꽉 깨물고 지금은 좀 인내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른 증권방송의 박수범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